1996년 9월 24일에 태어난 일레인 박은 부모님이 이혼을 한 뒤 아버지는 다른 지역으로 가고 어머니 수잔과 캘리포니아 라크레센터에서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일레인은 그로 인해 약간의 우울증을 앓았으나 그게 생활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굉장히 활달한 성격으로 예술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노래, 춤, 공연 등에 참가해 자신의 재능을 뽐내고는 했죠. 넘치는 재능으로 배우를 꿈꿨고 TV쇼나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하며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외향적이다 보니 친구 사귀는 것에 어려움이 없었고 처음 보는 사람이더라도 일단 말만 튼다면 친구로 만드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죠. 그 정도로 밝았습니다. 20살의 일레인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디바인 컴페어는 성공한 헐리우드 사업가인 샤킨 컴페어의 아들이었고 캘리포니아 칼라바사스에서 살고 있었죠. 두 사람은 헤어졌다가 다시 사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2017년 1월 27일 오후 10시 이날도 디바인과 일레인은 데이트를 했습니다. 밤 10시경 영화를 보기 위해 우버를 불렀고 우버에 오르기 전 일레인은 엄마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영화를 다 본 두 사람은 오전 1시 디바인의 집에 도착합니다. 이미 늦은 시간이었고 서둘러 두 사람은 잠에 들었죠. 오전 4시 디바인에 따르면 일레인이 갑자기 공황 발작을 일으켰고 몸을 떨고 노래를 부르거나 굉장히 이상하게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디바인은 일레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녀는 좀처럼 진정하지 못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못한 데다 일레인은 집을 떠나려 했고 아직 새벽이었기에 디바인은 그녀를 말립니다. 하지만 일레인은 말을 듣지 않았고 오전 6시 5분쯤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나가는 장면은 집 보안 카메라에 잡혔고 일레인이 차량을 타고 빠져나간 뒤 카메라가 오류 때문인지 꺼집니다. 남자친구가 사는 지역은 보안이 철저했던 곳으로 앞에 차량을 확인하는 게이트가 있었는데 오전 7시 14분 차량 번호만을 찍는 보안 카메라에 그녀의 차량 번호가 찍히며 지역을 떠나는 것이 확인됩니다. 게이트와 남자친구 집의 거리는 멀지 않았기에 이 찍힌 시간이 맞지 않는다며 시간 오류가 있어 6시 14분일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9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건데 실제로 9분이면 게이트를 빠져나가 좀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중간의 시간 동안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틀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녀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죠. 엄마 수잔이 연락을 했고 남자친구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지만 그녀로부터 답은 없었습니다. 수잔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다음날 다시 신고를 하라 이야기합니다. 일레인은 성인이었고 그녀가 그녀의 의지로 떠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1월 30일 그녀의 실종에 대한 신고가 공식적으로 접수됩니다. 경찰은 일레인과 가장 마지막에 함께 있었던 남자친구 디바인을 신문합니다. 그는 경찰이 질문하는 것들에 잘 대답했고 굉장히 협조적이었기에 용의자에서 배제시킵니다. 수잔은 그가 배제된 것을 어이없어 했고 그의 집 주변을 수색해주길 원했음에도 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2월 2일 일레인의 차량을 발견합니다. 위치가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였는데 이곳은 남자친구 디바인의 집에서 45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배터리는 방전되어 있었고 문은 잠겨있지 않았으며 그녀의 신분증, 노트북, 열쇠, 휴대폰 등이 그대로 남아있었죠. 그것들은 어지럽혀져 있지 않고 아주 잘 놓여 있었습니다. 차량을 수색했음에도 무언가 일이 벌어졌다는 흔적은 전혀 발견하지 못합니다. 혈흔이라던가 싸움의 흔적이 될 수 있는 것들 말이죠. 경찰은 주변을 수색하기 위해 드론, 수색견, 사냥개, ATV, 잠수보드를 투입했지만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누군가의 개입보다는 일레인 스스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 의심되는 상황으로 바뀌어갔습니다. 하지만 엄마 수잔은 딸이 우울증을 앓고 있긴 했지만 아무런 징조도 없이 그럴 리 없다며 그녀의 생일까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걸었죠.
그러나 들어오는 정보는 없었습니다. 수자는 경찰로부터 당신의 딸은 성인이고 멀리 떠났을 수도 있고 혹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 라고 전달받았을 때부터 따로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제이든 브렌트라고 하는 남성으로 그는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죠. 그는 여러 상황들을 조사해 경찰에게 전달하지만 그걸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그녀의 가족들은 일레인을 찾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14만 달러의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어떠세요? 여기까지 들었을 땐 남자친구가 가장 의심이 됩니다. 경찰은 왜 남자친구의 집 주변을 수색하지 않은 것일까요? 과연 협조적이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그의 아버지는 뛰어난 사업가였죠. 아버지의 힘이 닿은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1년 To Live and Die in LA 라는 팟캐스트에 일레인의 사건이 전파되며 대중의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리고 일레인의 엄마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일레인의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아니었으며 수잔과 일레인이 정말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서로 참견하지 않고 정말 각자 살았습니다. 가끔 돈 얘기를 하거나 필요한 이야기들을 빼고 말이죠. 이 돈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돈을 빌리면 갚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어떻습니까? 엄마 1,000원만, 2,000원만, 엄마 5만 원만 하고 용돈을 받거나 하죠. 일레인은 엄마에게 돈을 빌리면 꼭 갚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갚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방침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이게 두 사람은 정말 엄마와 딸의 관계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수잔에 따르면 일레인이 소비 습관이 잘못 들어 돈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그랬던 것이다 라고 했지만 글쎄요. 사건 당일날 일레인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엄마 수잔에게 빌린 20달러를 갚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7시가 되어도 돈을 갚지 않았고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물어보기 위해 문자를 보냅니다. 일레인으로부터 답장은 오지 않았죠. 다음날 아침 수잔이 핸드폰을 확인하지만 연락이 없었고 그래서 전화를 하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죠. 그때부터 일레인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에 일레인의 휴대폰이 꺼졌고 이때 이상함을 감지했는지 신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돈에 좀 그런 엄마인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후부터 그녀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사건 당일 수잔이 일레인에게 무슨 메시지를 보냈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그녀는 메시지를 삭제한 뒤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은 강박적인 증상이 있어 문자 메시지를 삭제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남아있었죠. 게다가 차에서 발견된 휴대전화가 2개였는데 하나는 아주 오래된 폰으로 켜지지 않는 폰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일레인이 사용하던 폰으로 이것이 엄마 수잔에게 전달됩니다. 그녀는 딸의 휴대폰 잠금을 풀려 했지만 10번 다 실패를 했죠. 그래서 사건 당일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3월 2일 일레인의 페이스북이 로그인되었고 페이스북 로그인 기록이 전부 지워졌습니다. 일레인의 실종 2달 사이에 일어난 일로 누가 그랬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죠. 그녀와 가까이 살거나 컴퓨터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거나 그녀의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그녀와 가까운 사람이어야겠죠. 또 일레인의 아이클라우드에서 오래전에 백업됐던 것 중에 문자 메시지가 남아있었는데 엄마 수잔이 보낸 문자였죠.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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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았던 이때에 일레인이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것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길 바랬으나 그 일을 하지 않자
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레인의 친구에 따르면 당시 일레인의 부상은 경미했는데 수잔이 일레인에게 보험을 타개하기 위해 압박을 주었지만 일레인은 수잔의 뜻에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몹시 화가 난 수잔이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하네요. 저는 그 무엇보다도 놀랐던 일이 있었는데 딸이 실종이 됐는데 수잔은 일레인이 사용했던 가구들을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으로 사건을 알렸던 팟캐스트가 그녀의 집에 들렀다가 막 실려나가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막을 수 있었죠. 너무 이상한 일 아닙니까? 보통은 처음 모습 그대로 유지해두며 언제든 실종된 가족이 돌아오길 바랄 텐데 말이죠. 그렇다고 그녀가 모든 것을 처분하려 했다 하더라도 그게 그녀의 슬픔을 나타내는 척도는 아닐 테지만 영 찜찜합니다.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디바인처럼 그저 찜찜함을 남긴 것뿐이죠. 물론 그 밖에도 다른 추측도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납치를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일레인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럴 때 기분을 풀기 위해 운전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디바인의 집에서 그녀는 공황이 일어났고 이것을 풀기 위해 운전을 하려 빠르게 집을 나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의 차량이 발견됐던 곳에 차를 멈춰 세우고 쉬고 있는데 일레인을 발견한 어떤 이가 그녀를 납치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도로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범죄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도로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증거는 없죠. 또 다른 추측으론 극단적인 선택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녀가 그것을 선택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15년에 일레인은 밴드 공연 뒤풀이 파티에서 마치 약에 취한 듯 했고 다음날 일어났을 땐 아무 기억도 없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나쁜 약을 먹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일레인은 직감적으로 내가 무슨 일을 당한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려 했지만 방법은 없었고 그들과 맞서 법적 대응을 하는 것보다 스스로를 케어하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고 이겨내며 앞으로 나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 뛰쳐나와 차를 몰고 극단적인 선택을? 이건 개인적으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능성이 떠오르시나요? 또 남자친구와 엄마에 대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개인적으로는 일레인이 이곳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광고 시청과 후원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주 목요일 밤 9시 2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